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은 리플, 가치의 투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리플 코인에 투자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 더 나아가서 미래와 어떻게 직결이 되는지, 그리고 리플 코인이 어떻게 설계되어져 있는지,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공부하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리플 뜻이 뭐죠? 잔물결이라는 뜻이죠. 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졌을 때 잔잔하게 물결이 일으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상용화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고 있다. 어떤 보안이나 속도, 확장성과 관련된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 주시고, 리플의 슬로건, 오늘날 세계가 웹에서 정보를 움직이듯이 우리는 세계가 가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릴 건데, 리플의 어떤 비전과 리플의 현재의 가치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은 채굴이 되나요? 채굴 안 되죠. 비트코인과는 성격이 다르다. 리플은 소각이 이루어집니다. 채굴 안 되고요. 사용할수록 줄어드는 그런 디플레이션 코인이죠. 리플은 발행량이 딱 1000억 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제 시스템에서 소각된 XRP가 리플사의 수익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죠. 바로 소각이 되면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XRP의 현재 수수료는 소수점 뒤에 0이 4개가 붙어요. 0.00001 XRP. 굉장히 근소한 작은 수수료가 들죠. 소각되는 XRP 수량은 딱 정해져 있기보다는 조금은 거래량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0.00001개 이상의 XRP도 소각 가능하게끔 설계는 되어 있다. 하지만 스위프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고, XRP의 계좌 생성 시에 20개의 XRP가 소각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 위에 기록이 되면서 해킹 위험을 피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는 알고 가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 바로 리플의 드랍 개념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방울이죠.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좀 보면 XRP는 100만 개의 드랍 방식으로 100만 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드랍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일단 그 전에 우리 비트코인 사토시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비트코인 사토시 개념은 이 비트코인을 1억 등분한 것을 뜻해요. 1억 등분. 우리 암호화폐 시장 보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나뉘죠. 알트코인은 뭐가 있죠?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리플을 포함해서 그 외에 많은 코인들, 그 외에 많은 코인들이 다 알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이 알트코인이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쵸? 우리 업비트에만 들어가도 이 BTC 마켓, 이 사토시 마켓을 보면 이 비트코인을 먼저 구매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단위를 보면 1억 분의 1로 쪼개놨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위 단위인 사토시 마켓에서는 0.0000 이런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근데 리플의 하위 단위는 뭐다? 바로 드랍 방식이다.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돌아와서 XRP의 하위 단위가 바로 드랍이고요. 100만 분의 1로 설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왜 100만 분의 1, 비트코인은 과연 왜 1억 분의 1로 쪼개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의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리플 비전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미래와 어떻게 직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팽창하고 확장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프트부터 좀 보고 갈게요. 국제송금통신협회입니다. 영어로는 Society World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앞글자를 따서 스위프트죠. 스위프트는 기술 회사가 아닙니다. 기술 회사가 아니라 단지 은행에 필요한 지불 기술을 제공하는 조직이라는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셔 주시고요. 스위프트의 문제점이 많았죠. 송금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중개은행들을 거치면서 송금 건수당 평균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또한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리고 잠자는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노스트로 포스트로 그런 담보금, 예치금을 묻어둬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만 해도 거의 3경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그런 유동성을 해치는 자금이 많다. 국제통화기금과 스위프트 내에서도 이런 시스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급드렸던 것처럼 판을 새로 깔기에는 너무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ODL 시스템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하나의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미 58개국에 있어서 55개국에는 제휴가 맺어져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 도식화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대체제로 나온 리플사의 ODL, On Demand Liquidity, 바로 중개은행 없이 XRP를 수수료로 활용하여서 어떤 화폐든 송금이 가능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들어가는 수수료는 어떻다? 0.00001의 XRP다. 굉장히 싸고요. 시간 또한 트랜잭션이 2초에서 3초면 끝나는 그런 혁신적인 어떤 아이템이다. 하지만 지금 수수료가 너무 싸죠. 수수료가 너무 싼데 스위프트를 대체하기에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위프트의 현재 시장 규모는 하나로 20경 원이 넘는 금액이고, 노스트로 보스트로 예치금으로 묻어져 있던 금액도 아까 봤듯이 거의 3경 원에 육박하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XRP가 이렇게 작은 수수료를 받아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XRP가 100만 분의 1 드랍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로 연관성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프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어떤 것들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리플의 하나의 혁신이고요.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XLS20를 기반으로 NFT 또한 쉽게 만들 수가 있었다. 예시를 통해서 좀 볼까요? NFT로 정품 인증, 위변조를 검증한다. 기술 보증 기금에서 60개사와 사업화 지원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명품 옷까지 이제 정품 인증에 옷까지 가상으로 들어갑니다. NFT 뛰어드는 유통업계 기사고요. 우리 코로나 백신 맞았을 때 이 어플 다 사용하셨을 거예요. 음식점 가도 QR코드 찍어달라는 그런 부분, 블록체인이었던 거 알고 계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완벽하게 보호가 됐고요. 디지털 증명서의 제출, 그리고 상대방 검증 기능까지 됐고, 추가 정보 제공 기능을 통한 다양한 활용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증 시스템으로 활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국 정부 그리고 단체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NFT의 실생활에 사용됐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웹 3.0 가볼까요? 읽기 쓰기를 넘어 이제 소유의 개념까지 들어갑니다. 볼까요? 웹 3.0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간의 두뇌처럼 똑똑한 웹이라는 거예요. 개인화된 맞춤형 웹이라는 거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 뭐 맛집도 찾고 장소도 찾고 여러 가지 찾겠죠. 그런 정보를 일일이 모으고 예약하는 과정 대신에 우리가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 이런 부분을 입력을 해버리면 컴퓨터가 정보를 다 찾아가지고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 클라우드 기반 이런 부분에서 웹 3.0이 구현이 되죠. 리플과도 연관이 됩니다. XRP의 분산 원장 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를 사용하여 우리는 웹 3.0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메타버스, 디지털 시대에서의 새로운 삶이죠. 새로운 뇌가 있고요. 상품과 부동산의 토큰화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XRP 중요하게 들어가고요. CBDC, 이제 곧 디지털 세상이 오죠. XRP 사설 원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도매용과 소매용. 기사를 통해 볼까요? 리플 CBDC 발행 플랫폼을 괜히 출시한 게 아닙니다. 모든 국가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솔루션이고요. XRP 레저 기반의 블록체인의 기술 활용되고 CBDC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와 연관된 홍콩 부동산 토큰화 솔루션에도 참여한다. 리플 계속적으로 CBDC 플랫폼 출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개발 지원까지 리플의 CBDC 플랫폼으로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스위프트 말씀드렸고 NFT 그리고 분산 원장을 통한 토큰화, 부동산까지 메타버스까지 말씀드렸고요. CBDC 사설 원장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에스크로 보고 갈까요? 에스크로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예요. 그렇죠? ODL 서비스에 있어서 ODL 시스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굉장히 안전 장치를 걸어두었다. 매달 10억 개씩 은행에 판매 및 대여가 이루어지고요. 남은 수량은 다시 에스크로 계좌로 락업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55개월 뒤에 다시 대여 및 판매로 이루어지고 가격 변동에는 큰 연관성이 없다라는 부분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6월 기준 총 공급량 1000억 개 중에
520억 개 정도 풀려 있어요. 그쵸? 나머지 그럼 480억 개가 이 에스크로 물량에 묶여 있는데 한 달마다 10억 개씩 나가게 된다. 거기서 뱅크한테 팔든 대여를 해서 우리 시스템 써봐라고 빌려주든 그렇게 10억 개씩 나가서 팔리는 양 그리고 대여되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맨 뒤에 그룹으로 들어와서 다시 55개월 뒤에 락업에 줄을 쓴다.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고 있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립도 속, 구글에 쳐도 리플에 또 속냐? 라는 말로 나옵니다. 우리는 리플을 모르는 사람들, 리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력들이 누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리플을 투자하냐? 태클을 들면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요? 은행에서 굳이 리플을 쓸까? 스위프트에서 따로 개발 중이라면서 ODL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네, 있죠. IMF 공식 자료만 봐도 이미 새로운 판을 깔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리고 한계점이 분명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에서 시장 점유율 95%, 58개국 나라 중에 55개국을 이미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이미 리플의 파트너십 회사, 은행 파트너십 회사를 보면 이미 유대자본, 블랙록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또 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거고요. 우리는 배움의 허물을 깨서 이제는 그 내면을 파헤쳐 볼 수 있는 시기에 도달했다. 그렇죠? 시세 차익이 생기면 어떡할 건데? 송금을 브릿지 역할로 리플을 쓴다며 여기 보내고 송금 보내는 시간에 갑자기 리플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트랜잭션 자체가 2초에서 3초 그리고 오류 확률은 0%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겐 안전장치 에스크로 계좌라는 게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이 굳이 시스템을 바꿀까? 은행은 보수적인 집단인데 그럼 은행은 뭐 먹고 살아? 수수료로 지금 돈 벌고 있는데 너 말대로 XRP가 수각돼서 없어지면 은행은 뭐 먹고 사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치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가 20경원인데요. 플러스로 예치금이 거의 3경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요. ODL 시스템은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 예치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자고 있는 돈 3경원을 살려서 은행의 메인 서브젝트인 대출로 활용한다면 은행은 수수료보다 더 큰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프트가 리플을 사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자, 그럼 리플은 그럼 망하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그러기에는 세력, 유대자본이 이미 다 유입이 되어 있고 혹여나 산다고 해도 리플을 사느냐 아니면 리플이 가지고 있는 XRP 토큰을 사느냐 기술을 사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매하고 그 가치는 이미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에 스위프트의 이런 자본으로는 살 수가 없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때요? 리플에 대해서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부분, 미래와 어떻게 직결이 되고 지금 어떤 세상의 직면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내는 부분에 있어선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타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 지금 획득하시고요. 계속적으로 공부하셔서 그 뿌리, 내공을 다지셔서 부자의 반열에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